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이 된다. 내용 설명 마저 하고요. 지문을 좀 빼야지. 그래 우리가 중간만 남겨두고 문제 풀이라도 좀 더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기후 변화하고 하천의 상류와 하류에서 이제 어떤 변화가 침식이냐 퇴적이냐 변화가 일어나느냐 그거 하나 설명을 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냐면 자, 빙기 때 하천 상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말하는 하천 상류는 계곡이라 그랬었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하천 하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그렇지. 후빙기. 후빙. 자, 이거 오늘날이니까, 자, 오늘날 하천하류에서는 침식이 일어난다, 퇴적이 일어난다. 하천 하류, 바닷가 근처, 강에 거의 끝나는 무렵. 당연히 퇴적이죠. 우리 서울만 하더라도 주변이 이렇게 뭐가 깎이는 게 아니라 물이 많이 오면 막 넘치려고 그러고 주변이 평평하잖아요. 다 퇴적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가 침식이면 당연히 하류는 퇴적의 반대야. 근데 왜 퇴적작용이 일어나느냐?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어저께 그렸던 그림 다시 그리고 시작할게요.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빙기 때 해수면 해안선, 얘는 지금 후빙기 때 해안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천 하류를 말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면 여기 지점이죠. 여기 지점. 자, 그럼 후빙기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단 일어나냐면 해수면이 상승을 하죠. 자, 이걸 다른 말로 침식 기준면이 상승을 한다. 자, 침식 기준면이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지점의 해발 고도는 어떻게 돼요? 빙기에 비해서 후빙기 때는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당연히 물이 올라갔으니까, 침식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해발 고도가 당연히 낮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하고 그 지점이하고 높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질까요? 빨라질까요? 당연히 느려지겠죠. 바닷물은 높이 차이가 점점 안 나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유속이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느려진다. 자, 물이 느려지면 당연히 상류에서 운반해왔던 흙이나 모래 같은 걸 당연히 쌓아두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퇴적 작용이 일어나면 강 바닥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표가 이렇게 위쪽으로 향해 있고 하천 하류 지역에서는 우리 51페이지 그림 있잖아요. 어저께 설명했던 그림 마저 봐야지. 그래서 하상 고도가 높아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하천 주변에 발달하는 지형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할 거거든요. 이건 단어만 적어주세요. 하천 하류 지역에서 퇴적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이 뭐가 있냐면 범람원이 있어요.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름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범람원하고 그 다음에 삼각주가 있어요. 이건 강이 뭔가를 운반해와가지고 쌓아서 만들어진 거예요. 쌓아서 이름만 적어두시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후빙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후빙기 때. 응? 삼각주. 아니요. 범람원. 빨간색. 빨간색? 이거? 이거 다르게 표현하지. 이렇게 하고 빨간색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이 내가 분명히 이 색하고 이게 뭔 색인지 모르겠지만 노란색하고 지금 다른 색깔을 썼는데 빨간색 그러니까 못 알아들었잖아. 안 보여요, 색깔이. 진짜 안 보여. 아니 이게 여기서 보면 지금 구별은 돼. 얘랑 색깔이 다르구나. 근데 이제 우리 얼굴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선생님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계세요. 어떤 느낌이냐면 얘하고 다르다는 건 알아요. 다르다는 건 아는데 얘가 붉은 느낌이라기보다는 여기가 약간 옅게 보이고요. 그리고 얘가 약간 붉은기가 돌긴 해. 근데 마치 그 물을
물기 덜 말랐을 때 쓰면 얘가 약간 옅게 써지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이 약간. 빨간색이 뭔지 때문에 어? 선생님 입고 입는 옷 색도 몰라요? 선생님 저기요 하루에서 왜 해발고도가 나오잖아요. 침식 규정에 상승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예를 들면 만약에 해발고도가 빈기 때는 한 150m라 그럴게요. 근데 얘가 후빈기가 되면 해수면 침식 기준면이 100m 정도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해발고도가 150m였다가 후빈기가 되면은 150m로 줄어드는 거죠. 자, 단면도를 그리면 지금 봐봐. 이제 여기가 A라 그럴게요. 그럼 이제 육지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바다예요. 이게 후빈기 때 지금 해수면이야. 그러면 지금 A 지점은 여기가 A 지점이고, 근데 이제 육지가 쭉 이어지고 빈기 때는 지금 해수면이 내려가잖아요. 얘가 지금 빈기 때 해수면이에요. 그럼 이 지점은 빈기 때는 지금 해발고도가 몇 미터냐면 이만큼이 지금 해발고도죠. 빈기 때 해발고도. 그 다음 후빈기 때는 해발고도가 몇 미터냐면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랑 높이 차이가 확 줄어드니까 위치 에너지 차이가 적어지니까 당연히 여러분 뭐 그런 걸 따지지 않더라도 여기하고 바다하고 멀 때는 당연히 여기서 물이 빨리 올라가잖아. 하늘 해발고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하면 여기서 얼마 안 머니까 그 유속이 물이 흐르는 속도가 느려질 거고요. 그냥 그렇게 상식에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차피 뭐 이렇게 엄밀한 과학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됐어요? 응? 김선 거북이. 그 다음에 황수연이 어딨지? 볼살 꼬지. 볼살을 꼬집어야 돼? 볼살 꼬집. 설마 그 얼굴 설마 이게 나를 그린 건 아니겠지? 근데 좀 지나면 선생님이 뭐 말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뭐 캐릭터처를 그리거나 할 때 다 잠자리채를 들고 이게 그래요. 잠자리채를. 선생님 잠자리 잘 만나는 거지. 배드민턴 라켓을 그린다고. 선생님 진짜 잠잘 사고 다니는 줄 알았어. 뭐라고? 못 들었어. 야, 내가 벌레라는 소리는 들은 적 있거든? 벌레 중에서도, 그러니까 전에 있던 애들이 뭐라 그랬냐면, 애들이 체육 시간에 배드민턴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놀아줬지. 놀아줬더니, 선생님 칠 때 이제 치기 좋게 띄워줄 때, 치라고 자라면서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하면서 치라고 띄우는데, 애들이 그러면서, 얘가 선생님이 잘하는 말을 많이 하더라. 그리고 닮은 게 그러니까 벌레 닮았더라. 그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그 자벌레가 되더라고요. 자벌레. 그러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깔끔하게 한지라고 부르면 돼. 뭐야? 자, 빈기학교의 분기. 자, 이제 빈기 때는 저 앞에서 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예요. 자, 그리고 앞에 거 이해를 했으면 여기 뒤에는 금방 할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빈기 때 하천 상류를 보면은 어저께 했던 거 거꾸로 적어주면 돼, 다. 자, 후빈기에 비해서 기온이 낮죠. 자, 기온이 낮기 때문에 기계적 풍화가 활발하게 일어난다, 미약하게 일어난다.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그 다음에 기온이 낮으니까 식생이 풍부하다, 빈약하다. 당연히 빈약하다. 그러니까 산에서 부서진 바위들이 많이 부서져요. 흙이나 모래가 많이 생기는데 식물이 없으니까 그것들이 중력 때문에 계곡 쪽으로 마구 밀려드는 거예요. 어저께 했던 얘기죠. 자, 그래서 계곡으로 몰려드는 흙과 모래, 토사의 공급량이 얘는 굉장히 많게 되겠죠. 자, 그런데 기온이 낮으니까 바닷물이 잘 증발하지 않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양이 적더라. 강수량이 적더라. 하천에 물이 없어요. 계곡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 운반력은 당연히 약하겠죠. 자, 흙과 모래는 굉장히 많이 몰려드는데 그걸 하류로 운반하지 못해요. 당연히 계곡 바닥에 계속 흙과 모래가 쌓이는 거죠. 자, 그래서 빈기 때 하천 상류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요.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계곡인데도 불구하고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이랑은 상황이 반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쉽게 물어볼 때는 단순하게 빙기 때 상류에서는 퇴적이 일어나냐, 침식이 일어나냐,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는 보통 수능에서 2점짜리 간단한 문제. 근데 이 중간 과정을 물어보기도 해요. 빙기 때 상류에서는 하천 운반력이 강했냐, 약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보다 좀 어렵잖아요. 내용을 이해해야 이걸 대답할 수가 있잖아요.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면 3점짜리로 문제가 나와요. 근데 한번 이해하고 나면 헷갈리거나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퇴적작용이 일어나다 보니까 강 바닥의 높이가 하상 고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상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자, 하류도 마저 정리할게요. 처가라는 게 완전히 거꾸로 하시면 돼요. 자, 해수면이 여기에 있다가 빙기 때는 다시 여기로 내려가죠. 해수면이 하강하잖아. 100m 정도. 자, 그래서 이때는 침식 기준면이 하강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자,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해발 고도가 높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물이 흘러가는 속도가 빨라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침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퇴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침식 작용이 일어나겠죠. 여기랑은 반대예요. 상류하고 하류는 반대. 같은 하류라도 빙기하고 후빙기하고는 또 반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침식이 일어나니까 하상 고도가 낮아지더라. 자, 강이 바닥을 이렇게 깎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계곡, 골짜기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지금 산에 가면 우리 골짜기가 있잖아. 바로 침식 작용을 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 당시에 빙기 때는 하천 하류 지역에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 골짜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곡이라 그래요. 하곡. 하천이 만들어 놓은 계곡.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직접 나오거든요. 빙기 때는 하천 하류 지역에 깊은 하곡이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용어가 나오니까 하곡이란 단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여기까지. 자, 정리하신 분은 56페이지 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정리한 사람은 56페이지 5번 문제. 네? 하곡은 하천이 형성한 계곡. 네, 계곡이라고 하면 누군데 어차피 계곡은 다 하천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침식작용이 일어나는 데서는 하곡, 계곡이 만들어지더라. 그러니까 하류에서만 따져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지워버렸네. 자, 해수면이 이렇게 이제 변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 상류 지역은 얘가 뭐 내려가나 올라가나 어차피 해발고도가 높다는 건 변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어차피 얘는 높아서 별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자, 숫자 10하고 예를 들면 110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무려 11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100m 100 차이지만 우리가 2000하고 1900하고는 그놈인 거지. 그러니까 상류 지역을 설명할 때는 침식 규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변화가 거의 없는 거니까. 상대적인 거니까요. 이해되죠? 오 5번 문제의 답 몇 번이에요? 1번이죠. 자, 우리가 기후 그래프를 제시할 때 기온이 이렇게 낮았다가 실제로 한동안 낮은 상태로 머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 동네가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얘는 지금 후빙기예요. 그 다음에 낮아지는 시기를 포함해가지고 낮은 시기를 이렇게 어디를 표시를 했다. 얘는 지금 빙기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는 여기 정도에 지금 가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후빙기를 물어본 거예요. 후빙기. 자, 야, 카메라 바로 뒤에라고. 어? 아, 당연히 졸리지. 피곤하지. 10시밖에 안 됐어. 20밖에 안 됐어? 그 목요일이잖아요. 내일 금요일 또 왔잖아. 어? 내일 또 있잖아요. 야, 그럼 금요일 주말이라서 내일은 3시간, 50시간밖에 안 하잖아요. 진짜요? 12시까지? 왜? 우리 뭐 검사해? 적성 검사. 그게 오늘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아, 내일이 검사인데 어쨌든 금요일은 12시까지밖에 안 하잖아. 1시간이면 얼마나 큰 건데. 아 제일 귀찮은 게 적성 검사예요. 자, 제일 귀찮은. 자, 한 가지 이제 말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앞에 여기까지 부분을 이제 줄글로 나눠줬잖아. 혹시 읽어본 사람은 어때요? 그 자료? 좋아요. 괜찮죠? 왜냐면 내 수업을 그대로 들어온 거라서.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뒷부분을 홈페이지에 올려 놓을게요. 일단 올려놓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프린트하기 좀 힘들다. 또는 뭐 집에는 프린터가 고장이 났다. 일단 열분으로 몇 장을 이제 뽑아왔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람은 조금 귀찮더라도 3학년 교무실로 와서 달라고 하시면 돼요. 멀지? 나는 날마다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점심 드신다고는 그럼 밥 먹으러 내려오자. 지하까지 내려오잖아요. 네. 그럼 다시 밥 먹고 곧바로 못 올라가니까 중간에 이렇게 산책 한번 하고 힘을 모았다가 올라가요. 아니 밥 먹으러 내려왔다가 우리 밥 먹자마자 곧바로 에너지가 안 생기잖아요. 그 올라가자마자 배고프면 어떡해. 그 밥 먹고 나면 항상 산책하잖아요. 해야지. 왜 엘리베이터 오늘 입시 설명인데. 아, 1학년 입시 설명 있죠? 왜? 오늘 체육회? 1학년 입시 설명이잖아. 비오는 주말에. 7시부터 시작하는데? 밤 7시. 저녁 7시부터 시작한다고. 뭐야? 1학년 학부모 대상 입시 설명회. 아, 이란이라는 줄. 1학년. 이란. 축구하는 줄. 1년이지 당연히. 나 그거 남아가지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네, 찍겠네. 왜 했어요? 어? 아니 외학년이 아니 사실은 이렇게 입시 설명회니까 진학부 일이에요. 진학부.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안 그래도 내가 그거 하는 거 아니더라도 당연히 나도 지금 소속은 진학부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나와서 원래 그 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중간에 배팅센터로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짜잔 사진만 찍어주면 돼. 짜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남들보다 뭔가를 잘하면 좋아.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당연히 지리 교사니까 지리를 잘하면 당연히 좋은 게 물론 많은데 어차피 지리 잘하는 건 교실에서밖에 티가 안 나잖아요. 다른 선생님은 내가 수업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 관심도 별로 없고 사실은. 그냥 이제 수업 시간이 좀 시끄럽더라.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제 사진을 다른 사람보다 잘 찍잖아요. 그러니까 지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플러스가 되게 많이 돼요. 대표적으로 내가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요. 행사할 때 일 더 시켜. 아무도 일을 안 시켜. 사진만 찍으라 그래.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뭐 좀 날라주세요. 뭐 의자 날라주세요. 뭐 좀 붙여주세요. 그런 거 없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치? 일부러 가방 이렇게 메고 이런 거 들고 다녀요. 그게 더 힘들겠다. 가방에 비우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사진 찍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많이 찍다 보면 그냥 거의 습관적으로 찍거든요. 그래서 나한테는 힘이 안 드는 일이거든. 그냥 그것만 해요. 그래서 이게 나름 노하우지.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다. 다음 시간에 누구지? 자, 이제 우리 산지 지역으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넘어가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할게요. 왜 이렇게 빨리 나가요?
빨리 나간다고 그래? 그래야 말했잖아. 이렇게 중간고사 전에 그냥 문제풀이라도 문제풀이를 끄면서 해주지. 저희 아직 시험범위 정확하게 안 나와요. 선생님이 뭐 말했던 것처럼 모든 건 작년하고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어차피 뭐 작년하고 중간고사 날짜도 비슷할 거고. 근데 작년에 그 작년에는 일단 79페이지까지 나갔어요. 이거 똑같이 나왔어요? 교재도 똑같아요. 작년에 이 교재 썼어. 이 교재 썼었고. 그럼 좀 천천히 나가요. 선생님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맞아요.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럼 범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친구 다 나가면 뭐 자습을 하든 문제풀이를 하든 그때가 다 될 때가 있고, 만약에 친구가 너무 늦으면 나중에 촉박하잖아. 그럼 되게 힘들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여유 있을 때 조금씩만 더 해주자고요. 파인애플. 자, 이제 단원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산지 지형으로 넘어갈게요. 산지 지형. 페이지가 넘어가서 52페이지예요. 우리나라의 산지 지형 52페이지. 자, 다행히 우리가 앞에까지 했던 내용에 비해서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훨씬 쉬워요. 그런데 물론 앞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해할 수 있거든요. 남도 좀 쉬운 내용이니까 부담을 좀 덜 가져도 될 거야. 자, 먼저 산지 지형에서 산지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됐는지 형성 과정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앞에 했던 내용 복습이에요. 자, 그러면 산지하고 관련된 오늘날 남아있는 뭐 태백산맥, 뭐 소백산맥 그런 산하고 관련된 건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중생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중생대. 자, 중생대의 산지하고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송림운동하고 대보수환운동 때 뭐가 만들어졌다? 뭐가 만들어졌다? 인상 쓰지 말고. 야, 지가 핀받은 거하고 퇴적층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자, 이때 뭐가 만들어졌냐면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제 지질 구조선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잖아. 기억나죠? 계속 나오는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지질 구조선. 자, 이 지질 구조선은 두 가지가 만들어졌죠. 시기에 따라서 방향도 조금은 다르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랴오둥 방향 지질 구조선이고요. 랴오둥 방향 지질 구조선. 다음 다른 하나가 중국 방향이었죠. 이 두 개가 형성이 됐더라. 자, 이제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신생대가 되면은요. 자, 신생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산지가 만들어지는데 일단 리셋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신생대 초기에는 한반도가 대체로 어떤 상태였었냐면 북쪽이건 남쪽이건 동쪽이건 서쪽이건 대체로 평탄했더라. 준평원 상태가 돼요. 자, 이거 앞에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진 게 무슨 운동 때? 지각변동 이름이 뭐였어요? 대보조선운동 때. 대보조선운동 때 중국 방향 지질 구조선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 1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반도가 큰 힘을 받지 않았어요. 자, 큰 힘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가 대보수환동 때 이렇게 산맥도 만들어지고 뭐 지질 구조선도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다음에 1억 년 동안 계속 깎이기만 해요. 깎여가지고 1억 년이 지났더니 얘가 대체로 이렇게 평탄하게 깎여버린 거죠. 이거 앞에 한번 했던 내용이죠. 숫자도 말했었잖아요. 0.1mm씩. 그래서 신생의 최에는 대체로 낮고 평평했어. 한반도가 가로 방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이제 지질 구조선만 남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신생대 제3기 이후부터 제3기 중반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현재까지. 계속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경동성 요곡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경동성 요곡 운동. 자, 이 요곡 운동은 다른 말로 무슨 운동이다? 자, 요곡 작용이 일어나면, 요곡 운동이 일어나면 땅이 올라와요, 내려가요? 올라왔어요, 내려갔어요? 올라와가지고 우리 신생대 할 때
융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강조를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평평했던 땅이 융기했으니까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산맥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명한 다음에 필기 할 거니까 일단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자기 손가락 가지고 할 거야. 자, 미리 말하는데 이 손을 쫙 펴지 말고요. 좀 구부리셔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쫙 펴놓고 손이 안 돌아간다고 막 곡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손을 적당히 구부려서 하면 돼요. 자, 손바닥을 이렇게 피신 다음에 손가락을 붙이세요. 엄지손가락 같이 붙이면 좋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손가락을 왼쪽 방향으로 돌리세요. 그러니까 피고 돌리면 안 돌아가. 구부리세요. 구부리세요. 자, 그래서 얘가 지금 신생대초의 한반도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대체로 평탄했고, 낮고 평탄했고, 가로 방향으로 손가락 사이 부분 지질 구두선이 지금 있는 거예요. 얘는 지금 틈이야, 틈. 땅속에 있는 무수한 틈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랬던 한반도가 신생대 제3기 중반 이후에 차별적 영향력을 받아서 동해 지각이 확장하면서 이렇게 융기했죠. 융기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옆으로 보면 우리가 맨날 그리는 이런 모양으로 지금 손이 닮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뭘 와야. 자, 그래서 평평했던 땅이 이렇게 융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산맥이 생겼죠. 이 부분이 지금 산맥이잖아. 경동성 요고운동 때 융기 때문에 형성된 이런 태백산맥 같은 가장 높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제일 높잖아. 이런 산맥을 뭐라고 부르냐면 1차 산맥이라고 불러요. 1차 산맥.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융기가 된 다음에 자, 낮고 평평할 때는 침식이 안 일어나지만 얘가 다시 융기를 했으니까 지금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 동해는 계속 높아지는 중이야. 자, 올라왔으면 다시 깎이겠죠. 자, 깎이는 과정에서 여기 옆에 경사면 한번 봐볼게요. 자, 지질구선이 지나는 부분, 지질구선과 지질구선 사이 손가락 부분은 지질구선이 없죠. 어느 부분이 먼저 깎인다? 지질구선과 지질구선이 없는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먼저 깎인다? 지질구선이 먼저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반도로서 이 규모가 크잖아. 이 손바닥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통 큰 하천이 흐르게 돼요. 먼저 깎이면서 약하잖아. 큰 하천이 흐르게 되고 큰 하천과 큰 하천 사이 부분은 해발 고도가 높은 상태로 남아있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손가락 이렇게 살짝만 벌려보세요. 벌려서 여기 낮은 부분은 이제 낮아진 거고 이 사이 부분이 이 손가락 부분은 지금 높은 상태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1차 산맥이 만들어진 다음에 침식을 받으면서 가로 방향으로 이제 산줄기가 모습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밋밋했는데 평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매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깎이는 부분, 덜 깎이는 부분, 많이 깎이는 부분, 덜 깎이는 부분 그러면서 가로 방향으로 이제 높고 낮은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죠. 가로 방향으로 드디어 산맥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돼요?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하얀색 어디 갔지?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경동성 요곡운동이 이제 일어난 다음에 이 옆에 사면이 침식을 받기 시작하는데 침식을 똑같이 받는 게 아니라 빨리 받는 부분과 약간 느리게 받는 부분이 있었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차별 침식이라고 해요. 차별 침식. 침식을 받는 속도가 서로 다르다. 그 결과 뭐가 만들어지냐면 주로 동서 방향으로 뻗은 산맥이 모습을 드러내게 됐죠. 이런 산맥을 2차 산맥이라고 해요. 2차 산맥. 자, 그래서 1차 산맥은 지가 융기해가지고 만들어진 높고 험한 산맥. 그 다음에 2차 산맥은 융기한 다음에 침식을 받는 과정에서 형성된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산맥. 이렇게 형성 과정을 가지고 1차 산맥과 2차 산맥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응?
야, 지금 쉬면 끝내야 되잖아. 야, 니들은 지금 고등학교 2년째지? 난 지금 고등학교 지금 몇 년째인데 내가 눈치가 더 빨라요. 자, 그래서 2차 산맥은 지질 구두선과 지질 구두선 사이 부분이 2차 산맥이 되겠죠. 되게 힘들어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필기는 적당히 하시고요. 1차 산맥하고 2차 산맥 특징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할 건데 지금은 1차 산맥 몇 가지 이름하고 생활권 구분하는 정도만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 학기 초 시작할 때 나눴던 지도 있죠? 네. 그 지도 중에 보면은 이제 산맥 그림 있는 지도가 있을 건데 그거 있는 사람은 꺼내줘도 좋고요. 그게 없는 사람은 55페이지에 있는 지도에다가 살짝 필기를 해도 좋아요. 55페이지에 있는 지도에다가. 그러니까 이 지도 말고요. 그러니까 이게 산맥 이름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지도를 키워놓은 게 있을 거야 아마. 그 지도 있으면 거기다 필기하시면 좋고 그게 없더라도 그냥 여기다 필기해도 좋다고요. 그거. 그러니까 이거. 근데 이거 없어도 그냥 교재에다 필기해도 되는데 근데 이거 언젠가 한 번은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한 번은 써먹고 싶어서. 네. 아무거나 산맥 그림이 있는 거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거 써도 상관없어. 여기가 낫겠네. 우리 조그마한 그림 있죠? 여기. 그러니까 꼭 이거 안 써도 상관없어. 이거 없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산맥하고 생활권 부분 설명을 좀 하고 이제 마칠게요. 자, 보세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이렇게 제일 높게 쓴 부분 있죠? 이 1차 산맥은 제일 높고 험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다니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1차 산맥을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뉘어요. 사람이 사는 모습이 달라진다고 사투도 달라지고 먹을 것도 달라지고 그래서 1차 산맥은 반드시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름도 알고 있어야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1차 산맥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냐면 자, 번호들을 적어둘게요. 중요한 것부터 1번이 1차 산맥이에요. 이거 1번이다. 그 다음에 얘가 또 1차 산맥이에요. 굉장히 높고 험한 산맥. 융기 때문에 직접 솟은 산맥. 그 다음에 얘가 또 1차 산맥이에요. 북한에 있는 1차 산맥. 아니지. 이제 이름을 알려줄 건데 여기다 직접 적으면 많이 지저분해지니까 번호 적어가지고 이 이름을 적을 거예요. 3차.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게 또 1차 산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도 이제 1차 산맥인데 얘는 별로 안 중요해서 그냥 이렇게 흰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이름을 봤더니 자, 1번 산맥이 무슨 산맥이냐면 태백산맥이에요. 이거 다 알고 있잖아. 자, 2번 산맥은 무슨 산맥? 소백산맥. 근데 이름하고 달리 태하고 소잖아. 얘가 더 높고 험해요. 소백산맥이 더 높아요. 태백산맥보다. 그 다음에 3번 산맥 이름이 뭐야? 낭림산맥. 지금 적어주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름 외우셔야 돼요. 낭림. 자, 네 번째 4번 산맥이 무슨 산맥이냐면 함경산맥이에요. 함경도에 있다고 해서. 다음 마지막 5번째가 마천령 산맥인데 얘네들이 지금 1차 산맥들이에요. 융기 때문에 직접 솟은 높은 산맥들. 자, 이제 이걸 기준으로 생활권이 나뉘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가 지금 소백산맥 때문에 나뉜다고 1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산경도 이야기하면서. 기억나요? 자, 얘도 기호를 써볼까? 얘는 A, 얘는 B. 자, 그래서 A가 어떤 지역이냐면 얘가 영남지방이에요. 영남지방. 조영의 남쪽이라고 한번 이야기했었죠. 얼핏 아마 기억날 거야. 그럼 B는 무슨 지방? 영남, 호남. 그래서 B는 얘가 호남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영남지방과 호남지방이 나뉘는 거죠. 소백산맥을 넘어 다니기 힘드니까. 전라도, 경상도는 행정구역 이름. 행정구역, 행정편의를 위해서 나눈 거잖아. 얘는 생활권을 나눌 때 부르는 이름이에요.
자, 참고로 우리 여기 보면은 기호지방, 호서지방 있을 건데 그건 지우세요. 기호지방, 호서지방은 우리가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고 실제로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기호지방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죠. 대신 수도권이라는 말을 써요. 그다음 호서지방도 안 써요. 거의 처음 들어보죠. 충청권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영남권, 호남권, 영남지방, 호남지방은 되게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사실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야, 그 선생님 죄 지은 게 많아가지고 갑자기 그런 소리가 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동쪽, 강원도의 서쪽이 나뉘어요. 자, 그래서 이걸 C라 그러고 여기를 D라 그럴게요. 그 C는 태백산맥을 넘어다니는 되게 유명한 고객길. 태백산맥을 넘어다니는 고객길. 서울에서 강릉 갈 때. 대관령. 그 태백산맥의 동쪽이라는 말보다는 대관령의 동쪽.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영동지방이라고 해요. 영동지방은 강원도의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는 당연히 대관령의 서쪽이 되겠죠. 영서지방이 될 거예요. 영서지방. 그러니까 영서지방이 지금 강원도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면은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철령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에 철령이 있어. 철령. 근데 얘가 여기에 관문이 있어서 철령관이라 그래요. 철령관. 그래서 철령관의 서쪽, 철령관의 북쪽, 또 이렇게 북한 지방이 나는 거예요. 낙림산맥의 서쪽을 철령관의 서쪽, 낙림산맥의 북쪽을 이쪽을 철령관의 북쪽,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의 생활권을 두 가지로밖에 구별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쪽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CD, EF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E는 여기가 철령관의 북쪽이라 그래서 관북지방이라고 불러요. 이쪽 동네를. 근데 여기를 봤더니 우리 한경산맥도 있고 마치령 산맥도 있죠.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살아요? 별로 안 살아요? 여기가 개마고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살기 때문에 여기는 굳이 생활권을 나누지 않아요. 그냥 통틀어가지고 관북지방이라고 그래요. 통틀어서. 자, 그 다음에 F는 얘가 관서지방이에요. 철령관의 서쪽, 낙림산맥의 서쪽.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서. 철령관. 이 관문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이 1차 산맥을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 거고요. 생활권 부르는 이름 있잖아. 이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외우시면 돼요. 앞으로 많이 나올 말이에요. 지금 안 그래도.